J리그는 K리그 1, 2와 편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총 6번의 회차에서 반인 3번이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되지 않은 3번의 회차도 1등이 소수가 나왔죠. 이번엔 J2가 편성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회차라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하나는 작은 나라 크기인데 동부와 서부의 횡단 경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장시간 비행해주는 심신의 피로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른쪽의 큰 이미지는 지난 2023년의 시즌 마감 성적입니다. 후반 경기 흐름을 살짝 살펴보고 왼쪽에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은 어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베팅 업체는 배365를 가져왔으며 초기 배당이라 변경될 수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경기는 동부 2위와 서부 12위로 마감한 올랜도와 오스틴 경기인데 올랜도는 지난 시즌 후반에 엄청난 승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은 첫 경기 무승부를 제외하고 3번 연속 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 경기라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출발인데도 올랜도가 1.7 정배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상대팀이 서부에서 와야 하고 또 비교적 강팀이라고 할 수 없어 홈 이점이 완전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홈 2번의 경기에서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무득점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원정팀 오스틴은 올랜도와는 반대로 무득점 경기가 한 경기이며 원정 경기였습니다. 먼 거리를 온다고는 하지만 올랜도의 초반 흐름은 지난 시즌만 못합니다. 동부 2위와 서부 12위의 경기지만 경기력으로만 따졌을 때 올랜도가 오스틴보다 좋다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원정팀 오스틴이 무승부가 많아 무승부도 매력적이고 3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를 펼친 올랜도와 3경기에서 골을 뽑아낸 오스틴을 생각하면 오스틴의 승리도 매력적입니다.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가 연고지인데 그래도 같은 지구라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온통 패배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4번 싸워 2번을 이겼네요. 배365에선 토론토에 근소한 정배를 주었지만 토론토가 승리한 2번의 경기는 한 점차 승리이고 애틀랜타가 승리한 2번의 경기는 각각 2대0, 4대1이라는 여유로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두 팀이 상대한 유익 레벨을 비교해보면 토론토는 원정이긴 하나 한 점차 승리이고 애틀랜타는 3점 차로 대승을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서 토론토를 봐도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닌 만큼 동부 6위로 시즌을 마감한 애틀랜타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이맘때인 3, 4월에 2번 붙었는데 그땐 1대1, 2대1로 2번 다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경기들을 보면 확실히 애틀랜타의 득점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홈팀 토론토의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밴쿠버와 레알은 나란히 5, 6위로 시즌을 마친 맞수라고 나오는데 배당은 밴쿠버가 여유 있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밴쿠버는 3전 2승을 챙겼고 레알은 사전에 1승뿐이네요. 지난 시즌 성적은 맞수이나 시작이 좋은 밴쿠버가 이번에 홈이기까지 해서 정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선 레알이 2번 모두 한 점차 승리를 했으며 더 오래전 5경기를 살펴보면 밴쿠버가 2번, 레알이 2번씩 승리해 역시 비슷한 전력임을 보여줬습니다. 밴쿠버의 2승은 홈에서의 경기였네요. 이미 2번의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긴 밴쿠버라면 이번 경기에 홈에서의 첫 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맞수이기에 무승부도 좋아 보이나 홈승만 가져가겠습니다. 서부 1위와 워싱턴 DC가 연고지인 동부 12위 경기인데 배당은 압도적이지 못합니다. 세인트의 지난 시즌 후반을 보면 1위 팀 치고는 좋지 못합니다. DC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세인트가 초반에 부지런히 쌓아놓은 승수로 1위를 지켜냈다고 봐야 하며 후반의 성적이 지금으로 이어져 1위 팀 치고는 아직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번의 경기 중 무승부가 3번이나 되기에 정배를 받기는 했지만 여유롭지 못한 배당입니다. DC는 단지 세인트보다 패배가 한 번 많을 뿐입니다. 물스는 2.5 언더가 나오면 어머 웬 떡이야? 생각하며 오버에 베팅하면 될 정도로 골이 많이 나오는 리그인데 양팀 모두 유난히 초반 무승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홈에서의 이점은 있어 보여 홈팀 세인트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콜로라도와 휴스턴은 순위답게 지난 시즌 후반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휴스턴이 대충 봐도 콜로라도보다 훨씬 많은 승리와 무승부를 챙겼네요. 이번엔 콜로라도가 홈이라서 정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1경기부터 4경기까지가 모두 홈팀이 정배였고 5, 6, 7 3경기도 근소하게라도 홈팀이 정배입니다. 7경기 모두가 홈팀에게 정배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홈 이점을 많이 쳐준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콜로라도가 시즌 후반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휴스턴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휴스턴은 3번을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승리는 1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두 팀은 미국 축구팀답지 않게 골을 많이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정배를 받았으나 2점대가 넘어가는 정배이고 주어진 무승부의 배당이 3.3이라면 굉장히 낮은 건데 말입니다. 콜로라도는 지난 시즌 후반보다는 좋아졌고 휴스턴은 아직 나쁘다 할 수 없으나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고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LAFC가 이번엔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을 보면 알 수 있듯 홈에서는 웬만하면 지지 않는 팀이기도 하고 원정팀 내슈빌은 동부에서 와야 하기에 충분히 정배가 주어질만 합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에 많은 승리를 챙겼던 LA의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반대로 내슈빌은 후반 패배가 더 눈에 띄는데 이번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홈팀 LA는 4경기 중 3경기가 골을 넣지 못한 무득점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내슈빌은 무승부는 많으나 단 한 경기에서만 골을 넣지 못한 무승부 경기를 했죠. 4번씩 싸웠는데 한 경기에만 골을 넣은 LA와 한 경기만 골을 넣지 못한 내슈빌입니다. 먼 거리에서 와야 하는 내슈빌은 원정이라는 것 딱 하나만 불리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내슈빌이 LA보다는 불리한 건 사실이나 아직 골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LA라는 걸 생각해 역배로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경기입니다. 거리가 조금 있긴 하나 그래도 같은 서부지구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 두 팀의 시즌 후반과 지금 모습을 보면 시애틀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호세는 이번 시즌 홈에서도 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홈이고 원정이고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후반에 무승부가 많았던 팀이고 그 무승부 경기들은 한 골 경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도 경기당 한 골씩은 넣으며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산호세가 근소하게 정배를 받은 건 홈이라서 이기보다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는데 오래되지 않은 최근 5번의 전적이 3승 2무입니다. 산호세의 패배가 없고 또 홈이라는 거죠. 4연패 중인 산호세지만 시애틀의 강한 모습을 보였고 홈 경기이니만큼 첫 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중 2번은 무승부였고 두 팀 다 지금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기에 무승부의 확률도 높아 보이고 산호세는 4패 중이라 무승부로 승점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전력은 시애틀이 산호세보다 확실히 좋긴 하나 산호세가 시애틀엔 최근 대결에선 패한 적이 없어 서로가 만족할 무승부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 하나만 가져갑니다. 지난 시즌 순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은 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원정팀 야마가타는 후반 많은 승리를 챙긴 데 반해 이번 시즌은 연패를 하고 있고 후반 부진에서 간신히 2부에 남은 이와키는 이번 초반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과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야마가타가 압도적인데 이번 시즌은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배당도 맞배당일 정도로 아주 근소하게 이와키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원정팀 야마가타는 오픈하고 3점씩 뽑아내며 2연승을 했는데 그 이후 4번을 패했고 그 4번의 경기 합산 득점이 1점입니다. 반대로 이와키는
첫 경기 패한 후 패배가 없는데 최근 4번의 경기에서 총 12득점을 했습니다. 4경기 1골을 뽑아낸 야마가타와 4경기 12골을 뽑아낸 이와키라면 지난 시즌의 모습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와키가 야마가타에 많이 밀리는 전력이었으나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야마가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맞전적에선 압도적으로 야마가타가 승리했던 만큼 홈팀 이와키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미토와 제프는 지난 시즌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미토가 월등히 안 좋긴 하나 제프의 경우도 이번 시즌 딱히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득점률을 보면 원정팀 제프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전적은 두 팀이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으나 이번 시즌 양팀 모두 무승부 경기가 한 경기도 없다는 걸 감안하면 승패는 갈릴 것 같고 득점력에서 앞서는 원정팀 제프가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홈팀 미토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지난 시즌 13위로 마친 아키타지만 후반 성적은 나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도 나쁘다고 할 수 없네요. 홈팀 시미즈는 시즌 후반에도 이번 시즌 초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기의 해외 배당은 시미즈가 1.6을 받은 여유로운 정배이긴 한데 원정팀 아키타가 아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의 맞전적은 지난 시즌 2번인데 평균 1골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을 봐도 양팀 모두 실점이 많은 팀들이 아닌 만큼 전력에서 앞서는 시미즈가 홈이기까지 해서 정배를 받았으나 지난 시즌 후반의 모습을 이어가는 원정팀 아키타도 나쁘지 않고 맞전적도 다득점이 나온 적이 없어 무승부의 가능성이 매력적입니다. 승패를 가른다면 홈팀이 그래도 이길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1대1, 2대2의 무승부에 걸어보겠습니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양팀입니다. 두 팀의 시즌 후반 모습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시즌의 초반 성적은 원정팀 구마모토가 훨씬 좋네요. 두 팀은 지난 시즌 2번 붙어서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새 시즌 6경기를 살펴보면 액면상 구마모토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마모토는 센다이 전에서 무득점 경기를 했고 자신들보다 하위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이와키전에선 6실점이나 했습니다. 홈팀 후지에다도 최근 득점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맞전적에선 한 팀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기를 했지만 지금의 모양새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번 경기도 전력은 구마모토가 앞서고 있으나 다량의 골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승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전 무승부만 가져가겠습니다. 에이맨은 J2에서 J3로 강등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승격을 한 팀이네요. 두 팀은 같이 J2에 있던 21년에 많이 만났는데 전적이 똑같이 나옵니다. 2부 하위권과 3부 승격팀 거기에 맞전적은 대등하고 어렵네요.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V바렌, 그러니까 바렌 나가사키와 붙었는데 둘 다 홈에서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또 두 팀 모두 홈에서 아키타를 맞았는데 아키타에겐 둘 다 승리를 거뒀네요. 승무패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팀은 무승부도 많은 팀이라 저는 무승부에 걸어보겠습니다. 얘네는 나란히 7, 8위로 시즌을 마감했네요. 고우가 아챔전을 치렀다고 해서 나가사키보다 좋다고 보면 안 되는 게 고우는 아챔전을 치르긴 했으나 울산의 홈과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나가사키도 울산을 만나면 패하겠죠. 그렇기에 아챔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두 팀은 지난 시즌 많이도 만났는데 승패가 똑같습니다. 고우가 2번 이기고 나가사키가 2번 이겼으며 가장 최근은 비겼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둘 다 상위권의 팀답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은 고우가 2.4의 정배를 받았으나 나가사키 역시 2.67 받게 되지 않아 맞배당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번 경기를 삭제해야겠네요. 나가사키가 2번을 이긴 적이 있고 고우가 2번을 이긴 적이 있으며 또 비긴 전력에 양팀 다 초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을 수 있다면 찍어보겠는데 삭제하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승무패로 삭제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3부 리그에서 승급한 가고시마와 1부 리그에서 강등된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시즌 후반
많은 패배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거긴 1부 리그였죠.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19년에 둘 다 2부 리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는 지난 시즌 1부에서 놀다가 내려왔고 가고시마는 3부에서 놀다가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2부 리그에서 만나긴 했지만 3부에서 놀다 온 가고시마의 경기력이 뒤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가고시마는 오이타에 3대 0으로 패한 반면에 요코하마는 같은 팀 오이타와 0대 0 무승부 경기를 했고 오래전 맞전적에서도 요코하마가 두 번의 승리를 챙긴 만큼 원정이라 해도 가고시마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팀 가고시마의 패배 가져갑니다. 이렇게 총 24조합이 나왔습니다. 땅 모양새를 보면 9개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무승부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중복이 아닌 순수 단폴의 무승부만 보면 5경기네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디서 무승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딱 마음에 드는 자리 배치네요. 앞서 언급했듯 이번 회차는 2월 될 확률이 높고 1등 적중자가 나와도 소수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픽이 다른 분들의 다수의 픽과 너무 흡사하다면 착순에는 들지라도 1등은 어렵겠죠. 어디선가는 다수와 달라야 합니다. 한두 경기는 모두가 가져가는 픽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버린 픽이 적중해야 1등을 할 텐데 말입니다. 차분하게 임하시고 잘 조합하셔서 좋은 성적 만드시기 바랍니다.